안녕하세요. 혼자말 라디오의 혼자말 쌤입니다. 오늘은 내 남자가 양다리라는 걸 알았을 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진실은요, 정면에서 마주치기보다 옆으로 슬쩍 스쳐가는 쪽이 더 아픕니다. 설마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진실은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스며듭니다. 의심이 아니라 직감이 먼저 움직였다는 걸 이제 와서야 인정하게 되시죠. 그날도 평범했을 겁니다. 문자 한 줄, 어색한 말투, 사소한 눈길 하나.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 걸렸던 바로 그것. 그게 퍼즐의 첫 조각이었다는 걸 사람은 늘 나중에야 압니다. 핸드폰 화면 속 모르는 여자 이름, 전화가 오자 갑자기 나가버리는 그의 뒷모습, 친구의 말투, 그 사람 요즘 좀 바빠 보여 라는 멍청한 위로, 그 모든 게요, 진실을 가리기보다 덜쳐내고 있던 증거였다는 거.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고 모른 척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사랑을 의심하는 일보다 배신당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있을 땐 희망이 있고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끝을 고민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참 잔인하죠. 애써 듣고 있던 마음의 커튼을 아주 사정없이 걷어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또 다른 사랑을 마주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가장 믿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확인하게 된 거죠. 사람은요, 말로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행동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가 갑자기 바빠졌다, 연락이 뜸해졌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 모든 건 변명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말로는 여전히 널 사랑해라고 하면서 당신을 만나는 시간엔 늘 시계를 봤죠. 대화는 줄고 침묵은 늘고 눈빛은 자주 어딘가를 피해갔을 겁니다. 말보다 앞선 건 몸이었고 태도였고 습관이었어요. 양다리는요, 절대 단번에 들키지 않아요. 그건 아주 조용하게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가 더 이상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았을 때 그는 이미 누군가에게 감정을 투자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요즘 많이 이상해 라고 말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은 항상 피해자의 얼굴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말문이 막히죠.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그렇게 가스라이팅은 시작됩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하루에 몇 번 문자를 보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는지가 중요하죠. 그는 당신을 감추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을 향해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는 마음의 방향을 바꿨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신호는 늘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당신이 외면했던 건 그 사람의 이중적인 말투가 아니라 그 말투 뒤에 숨은 의도를 알고 싶지 않았어였어요. 사랑은 때때로 맹목이 됩니다. 한때 잘해주던 기억이 자꾸 끼어들어 지금의 의심을 내 착각이라고 눌러버리죠. 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요즘 바빠서 그런 거야. 나한테 질린 건가?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건 합리화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절박한 자기 세뇌예요. 상대가 변한 걸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린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호는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시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뻔뻔해집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선을 넘어도 떠나지 않을 거야. 그 확신을 줬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인내가, 당신의 배려가 그에게는 허용으로 읽혔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당당해지고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엔
이런 생각까지 들죠. 혹시 내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된 걸까? 그런데 아니에요. 문제는 약한 게 아니라 상대가 교모하게 당신의 강함을 이용한 것일 뿐이에요. 당신은 믿는 힘이 컸던 거예요. 그 믿음을 이용당한 걸 당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양다리를 의심하게 될 때 사람들은 참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가장 먼저 탓하는 건 본인 자신이에요. 내가 너무 집착해서 그 사람이 숨 막혔나? 요즘 내가 예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매력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린 걸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그게 가장 잔인한 착각입니다. 상대방이 무책임한 선택을 했는데 그 책임을 왜 본인이 떠안고 계세요? 양다리를 걸친 사람은요, 사랑을 두 개로 나눈 게 아닙니다.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기로 한 것이에요. 양다리는 실수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선택이고 계산이고 해피예요. 그는 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떠나는 것보다 두 사람을 동시에 속이는 게 덜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자신을 깎지 마세요. 부족한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을 지킬 줄 모르는 그 사람입니다. 세상엔요,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은 사랑을 소비했지 지켜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했던 게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 자신을 의심하는 것만은 멈추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해요. 그 여자 너무 뻔뻔하다. 내 남자인 줄 알고도 계속 만난다니까요. 맞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의 존재를 알면서도 계속 만났다면 분명 그 사람도 문제예요. 하지만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볼까요? 당신의 남자가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 여자친구 있는데 그냥 바람이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거의 끝났어. 요즘 진짜 연락도 없고 정리 중이야.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미안해서 말 못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동정심을 유도하는 레퍼토리 대부분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남자의 거짓말을 믿고 착각 속에서 그 여자도 또 하나의 피해자가 되어갑니다. 물론 이 말이 그 여자의 잘못을 전부 지워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진짜 화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냉정히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두 사람 모두를 이용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당신의 삶을 빼앗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을 훔친 사람은 그 남자입니다. 당신의 신뢰를 망가뜨린 것도,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 것도 그 남자예요. 이 사실을 바로 보지 않으면 M은 상대 여자에게만 분노하다가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끝까지 변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이기 전에 구조의 문제예요. 거짓말로 두 사람을 제자리 돌리게 만든 중심축은 언제나 그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람은요, 하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감정이 식었거나 책임을 지기 싫거나. 양다리를 걸치는 남자들은 늘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둘 다 좋아. 아직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건 감정이 아니라 이기심이에요. 그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놓치기 싫은 겁니다. 한 사람과 싸울 용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구실 삼는 남자, 헤어질 책임을 질 자신이 없어서 또 다른 감정에 도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말로 상처를 줍니다. 선택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결국 가장 잔인한 상처라는 걸 모른 채 말이죠.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은 사랑을 동시에 두 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을 돌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공허함을 아무나로 메우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는 당신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심을 준 적이 없으니까요. 무너질 만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사랑했던 건 실수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무너뜨리는 건 죄예요.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도 떠나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안에 너무 많은 나를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시간, 기억, 눈물, 기대, 그 모든 걸 쏟아부은 사람에게서 돌아서는 건 상대를 끊는 게 아니라 내 일부를 자르는 고통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처보다 확신을 붙잡으려 합니다. 처음엔 정말 날 사랑했는데 언젠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지금은 흔들려도 결국 날 선택할 거야. 이건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헛된 게 아니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당신은 아직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몸은 상처를 느끼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별이 무서운 건요, 사랑을 잃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놓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나는 버려질 사람인가? 나는 대체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밖에 없는 걸까? 이 질문에 부딪히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버림받기 전에 먼저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떠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먼저 버렸느냐. 그걸 마주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랑은요, 서로를 채우기보단 한쪽만 비워져 갑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맞춰주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이 흔들릴 때 당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을 토닥였죠. 하지만 그는 당신의 당연한 배려로 착각했을 겁니다. 쟤는 원래 다 이해해 주니까 내가 잘못해도 헤어지자는 말은 안 하더라. 이런 태도, 사랑이 아니라 습관적 무시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없애는 연습이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이런 관계에 오래 있을수록 자기 가치를 스스로 깎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여기서 끝내면 너무 억울해. 지금 끝나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떠나겠지? 내가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그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파괴하는 중입니다. 가장 슬픈 건요, 끝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 포기한 것들이 전부 당신 안의 소중한 조각들이었다는 걸, 당신이 그토록 지우고 있었던 건 사랑받을 수 있는 나였다는 걸요. 그는 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너한텐 정말 진심이었어. 내가 너한테만큼은 잘하고 싶었는데. 그 말에 당신은 무너졌죠. 착한 사람일수록 그 말 한마디에 또 기회를 줍니다. 그래, 아직 날 버린 건 아니구나.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말로 때리는 게 더 편하다는 걸 그들은 너무 잘 알아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상대가 아파하는 걸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건 그냥 불편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울어도 그는 단지 상황을 수습하려 할 뿐 본질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착한 여자병은요, 사람을 구분 못하게 만듭니다. 누가 나를 이용하고 있는지, 누가 나를 사랑하는 척만 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없게 해요. 당신은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당신의 양보를 권리처럼 받아들였고, 당신의 기다림을 도망의 시간으로 삼았고, 당신의 믿음을 제한 없는 자유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해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그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착하게 사랑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란 생각, 그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믿음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쓰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괜찮다. 잘 버텼다. 넌 잘못한 게 없다. 그 말들 속에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건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당신이 부서진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선택이 잘못된 거지 당신의 존재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그 사람은 떠났지만 당신 안에 남은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너뜨리지 못한 가장 중요한 부분도 결국 당신이에요. 한 번 속았다고 해서 사랑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 상처받았다고 해서 당신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실패한 게 아니라 상대가 사랑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증명받는 게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명백합니다. 거짓말을 했고 속였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단 한 번만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언제부터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을까? 그가 이상해졌다는 걸 느끼고도 모른 척 했던 순간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며 감정을 눌렀던 날들, 내가 싫다고 느끼는 일에도 괜찮아라고 말했던 내 목소리, 사실은요 그를 먼저 속인 건 나 자신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할 거야. 아직 나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을 거야. 기다리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이런 말들을 반복하면서 진실을 보는 눈을 스스로 가렸던 거죠. 우리가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누군가의 행동보다 그 행동을 허락했던 내 선택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말이 당신의 책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해요. 그 사람을 탓하는 건 당연한 감정이고 그럴 자격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건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입니다. 양다리를 겪은 사람 대부분이 말합니다. 버려졌다는 느낌이 너무 커서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버려졌다는 감정은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거지? 이렇게 쉽게 지워질 존재였나? 하지만 진짜 버려진 건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누군가의 시간을 갉아먹은 사람은 결코 그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로워 보이는 건 그냥 그 사람이 무딘 것 뿐이에요. 이 감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중심의 사고에서 나 중심의 사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분석하지 마세요. 그 여자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파고들지 마세요. 그건 그들의 이야기이고 이제 당신의 인생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당신이 집중해야 할 건 단 하나, 나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사랑을 줄 것인가 입니다. 버려졌다는 느낌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다시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혼자 밥을 먹고 울다가도 웃고 그 모든 걸 반복하면서 천천히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을 잃었다는 건 그 사람을 떠나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랑을 줬던 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 그건 미련보다 분노입니다. 나한텐 그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지금쯤 나 없이 얼마나 즐거울까? 나를 이렇게 만든 대가를 반드시 알게 해야 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사는 모습을 보는 건 내가 겪은 모든 아픔이 무시당한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요, 진짜 복수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한 분노에 인생을 쏟으면 결국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마음이 또다시 그 사람에게 묶여버립니다. 가장 강한 복수는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과 아무 관련 없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가 없는 삶이 더 낫다는 걸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 자체가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응답이니까요. 복수는 상대방을 후회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더는 그 사람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쯤 계신가요? 한참 울고 난 뒤일 수도 있고 아직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입을 다문 상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위치에 있던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 왜냐고요? 당신은 상처를 마주했고 감정을 들여다보았고 이 관계의 본질을 스스로 분석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을 정당화하겠죠. 아직도 말장난 속에서 본심을 숨기고 아직도 누군가의 마음을 발판 삼아 서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며 왜를 고민한 사람의 시간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르게 살기 위한 걸음을 떼셨고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한번 깨달은 사람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후퇴가 아니라 성장의 속도예요. 당신은 지금 이 상처 위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더는 누군가의 애매한 사랑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 시점,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다짐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는 나를 희생시키면서 사랑하지 않겠다. 어떤 관계든 그 안에서 내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당신은 이 상처를 통해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지우는 일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다시 시작할 때는 나를 지킨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하세요. 사랑은 참는 게 아닙니다. 참으면서 견디는 걸 사람들은 자꾸 사랑이라 말하지만 그건 포기입니다. 사랑은 내 안의 나를 점점 더 따뜻하게 만드는 감정이어야 해요.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내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자꾸 작아지는 나, 자꾸 설명해야 하는 나, 자꾸 불안해지는 나, 그런 내가 된다면 그 관계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마음과는 맞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는 사랑을 하더라도 나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만을 선택하시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나 자신을 버리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 다짐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 모든 일을 헛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누구보다 깊게 상처받은 당신을 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그 순간에도 당신은 변하고 있습니다. 버려졌다고 느꼈던 사랑은 사실은 자신을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사랑은 그 어떤 이유로도 당신이 당신을 버리지 않게 만드는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도 변화의 에너지를 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